너 뭐야? 네가 왜 이 집에서 나와? 설마 여기서 파출부라도 하니? 강남 한복판 20억짜리 펜트하우스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진 건 저주 섞인 막말이었습니다. 1년 전 시장 바닥 구린내 난다며 저를 쫓아냈던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 집 문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전세 보러 온 집주인이 바로 자신들이 버린 전 며느리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은수는 강남 최고층 펜트하우스 거실 한가운데 서서 통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발밑에 대리석 바닥은 차갑고 매끈했고 은수의 하이힐 소리가 텅 빈 공간에 메아리 쳤습니다. 은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검은색 정장 바지에 주름 하나 없이 정갈한 라인이 그녀의 냉정함을 드러냈습니다. 이혼 후 1년. 해외 글로벌 컨설팅 펌에서 수석 파트너로 일하며 쌓은 능력과 연봉으로 이 집을 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 근교 단독주택이 완공될 때까지 머물 곳이었지만 지금은 전세로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은수는 핸드폰을 들어 부동산 중개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집을 보러 온다는 답장이었습니다. 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 서 있을 자격조차 없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오명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야, 너.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 대가리 다듬던 인생들이 뭘 안다고 여기 끼어들어. 너 같은 건 근본부터가 천해. 은수는 손끝으로 소파 가죽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이 손가락 끝에 전해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와 그 뒤로 2명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집을 보러 온 손님들이었습니다. 은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님. 오늘 강남에 집 구하시는 귀한 분들 모시고 왔습니다. 은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중개인 뒤에 서 있던 2 여자를 보는 순간 은수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오명숙과 강세희였습니다. 은수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오명숙이 은수를 보더니 입을 크게 벌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머. 얘, 너 은수 아니니? 네가 왜 여기 있어? 강세희도 은수를 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은수가 입고 있는 샤넬 트위드 자켓을 훑어보았습니다. 강세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세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 아는 사이신가요? 은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은수는 입가에 차갑고 완벽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네, 중개인님. 아주 잘 알죠. 징글징글하게 얽혔던 분들이거든요. 구경하러 오셨으면 어서 들어오세요. 은수는 한 발짝 물러서서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명숙과 강세희는 멈칫거리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먼저 안으로 들어섰고 오명숙과 강세희도 천천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은수는 슬리퍼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명숙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거실 대리석 바닥을 밟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감촉에 오명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이고 차가워라. 바닥이 왜 이렇게 시베리아 벌판 마냥 차가워? 예, 집주인이면 손님한테 신발이라도 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강세희는 대답 대신 거실을 둘러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통창,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벽면을 가득 채운 예술 작품들. 강세희의 눈에는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입니다. 전세금은 딱 20억이고요. 집주인께서 외국에서 큰돈 벌어오셔서 직접 사신 아주 귀한 집입니다. 오명숙이 은수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예, 은수야. 너 솔직히 말해봐. 너네 부모가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다가 뭐 땅이라도 당첨됐니? 아니면 어디 로또라도 맞았어? 네가 무슨 돈으로 이런 집을 사? 은수는 소파에 천천히 앉으며 다리를 우아하게 꼬았습니다. 제 능력으로 샀어요. 남의 도움 안 받고 제가 땀 흘려번 돈으로요. 오명숙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세희는 안방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은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오명숙에게 집 구조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은 총 4개고요. 화장실은 3개입니다. 주방은 독일제 시스템 키친으로 되어 있고요. 오명숙은 대답도 하지 않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안방 화장실에는 프랑스산 고급 향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강세희가 향수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라벨을 확인하더니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시장 냄새나던 게 출세했네. 이런 비싼 걸 다 쓰고. 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세희의 얼굴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과거 강세희는 은수에게 싸구려 탈취제를 뿌려대며 냄새난다고 놀려댔습니다. 지금 그녀는 그 기억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오명숙이 거실로 돌아와 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야, 돈 자랑 그만해. 너 그래봤자 얼마나 벌어? 쥐꼬리만한 월급 모아서 이 집 전세 놓는 거 아냐? 은수는 소파 팔걸이에 손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손톱으로 가죽 표면을 천천히 긁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외 컨설팅 회사에서 임원급으로 일했다고요. 어머니, 아드님 연봉보다 몇 배는 더 받았을걸요? 오명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임원? 이름만 임원이겠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긴. 부동산 중개인이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이 집주인님은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단한 분이세요. 이 어린 나이에 강남 펜트하우스를 대출 한 푼 없이 현찰로 사시는 분이 서울 천지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명숙의 안색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배가 뒤틀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강세희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강세희는 은수를 힐끗 보더니 안방 화장실로 황급히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수는 거실 벽면에 설치된 홈 IoT 시스템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몇 번의 터치로 안방 화장실 스피커를 활성화시켰습니다. 강세희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어머 태윤 오빠? 응, 나야 나. 지금 강남 펜트하우스 보러 왔어. 여기 진짜 좋다. 우리 신혼집으로 딱일 것 같아. 은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강세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콧소리가 섞인 애교 가득한 톤이었습니다. 오빠, 나 유학파 큐레이터잖아. 아무 집에서나 살 순 없지. 내 품격에 이 정도는 돼야지. 응, 결혼 준비는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예쁘게 하고 있어. 은수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구태윤? 설마. 그 구태윤? 구태윤은 은수의 현재 비즈니스 파트너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 함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믿음직한 동료였습니다. 은수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막힌 악연이 있을 수 있을까? 강세희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명숙이 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집은 마음에 든다. 우리 세희 신혼집으로 딱이네. 계약하자. 전세금 좀 깎아주고. 은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쩌죠? 전 전세 계약 아무하고나 안 하거든요. 세입자가 품격이 있는지, 그 돈은 어디서 났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서요. 오명숙의 눈이 부릅떴습니다. 뭐, 품격? 너 지금 나 무시하니?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래. 은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구태윤의 회사 브로셔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강세희의 시선이 브로셔로 향했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강세희가 오명숙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가자. 지금 당장 나가야 해. 오명숙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딸을 보았습니다. 왜 그래, 얘. 집 좋다며. 계약해야지. 강세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더 세게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아, 가자고 좀. 지금 급한 일 생겼단 말이야. 빨리. 강세희는 오명숙을 끌다시피 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당황해서 뒤따라갔습니다. 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오명숙과 강세희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은수가 나지막이 하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세 자금 어디서 났는지 증명 못하시면 계약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강세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은수는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통창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한은수였습니다. 은수는 핸드폰을 꺼내 개인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세희, 29세. 가짜 학력이랑 경력 싹 다 뒤져요. 특히 갤러리 큐레이터라고 사기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샅샅이 확인하세요. 지금 당장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은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결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땀방울을 비하했던 사람들, 남의 인생을 훔쳐 강남에 입성하려는 사람들, 은수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은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구태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윤 씨, 내일 아침 8시에 얼굴 좀 봬요. 아주 중요한 드릴 말씀이 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뵙죠. 은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악연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은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1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오명숙이 은수에게 던진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야, 너 같은 건
평생 시장 바닥 구린내나 맡으면서 살아. 강남은 무슨 얼어 죽을. 은수는 눈을 떴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디 한번 보세요, 어머니. 누가 진짜 구린내 나는 인생인지. 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진한 커피 향이 펜트하우스 안에 퍼졌습니다. 은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감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은수는 호텔 로비 라운지에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가방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인 리듬이 고요한 공간에 울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태윤이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은수 씨, 제가 좀 늦었죠? 좋은 아침입니다. 은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니에요, 태윤 씨. 저도 방금 왔는걸요.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태윤이 주문을 하고 나서 은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어요? 얼굴이 아주 비장해 보이시는데 무슨 중요한 이야기라도 있으신 건가요? 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하죠. 먼저 태윤 씨 좋은 일 있다고 들었는데 근황부터 좀 들려주세요. 태윤의 얼굴이 금세 복숭아꽃처럼 환해졌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은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저 약혼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사진 속에는 강세희가 있었습니다. 조신한 미소를 지으며 태윤의 팔짱을 낀 모습이었습니다. 은수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은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강세희의 손에 끼워진 다이아 반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수는 오랜 경험으로 그것이 모조품임을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빛의 반사가 진품과 달랐습니다. 어머, 축하드려요. 참 참하게 생기셨네요. 어떤 분이세요? 태윤이 싱글벙글하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름은 세희라고 해요. 명문대 미술학과 나와서 지금은 아주 유명한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죠. 어찌나 교양 있고 품격이 넘치는지 볼 때마다 제가 과분하다니까요. 은수는 커피 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입술에 닿았습니다. 갤러리 큐레이터라니 참 멋진 직업을 가졌네요. 안목이 대단하시겠어요. 태윤이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세희는 예술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제가 사업만 하느라 이런 쪽은 좀 어두운데 세희랑 대화하면 제가 아주 똑똑해지는 기분이라니까요. 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윤의 행복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윤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자, 제 자랑은 여기까지 하고 은수 씨가 하실 이야기가 뭐예요? 사업상 문제인가요? 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천천히 열었습니다. 태윤 씨, 혹시 갤러리 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아세요? 태윤이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런 걸 알겠어요? 그냥 세희가 말해주는 거나 듣고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죠. 은수는 테이블에 팔꿈치를 가만히 올렸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그쪽 일을 하는데 요즘 그 동네에 가짜 학위랑 허위 경력이 아주 판을 친대요. 태윤 씨처럼 큰 사업하시는 분들은 곁에 두는 사람일수록 평판 조회를 확실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태윤의 얼굴에 잠깐 의아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평판 조회요? 세인은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사람인데 뭘 더 조사까지 해요? 은수 씨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은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태윤 씨가 오죽 잘 보셨겠어요. 그냥 제 지인이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길래 문득 태윤 씨 생각이 나서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태윤이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역시 은수 씨는 꼼꼼하셔. 하지만 우리 세인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걱정 마세요. 은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태윤이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 프로젝트 미팅 때 뵙죠. 그때 우리 약혼녀 정식으로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그때 봬요. 은수는 차에 올라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개인 비서로부터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강세희, 지방대 중퇴, 갤러리 경력 전무, 현재 백수, 오명숙이 집 담보대출 받아서 딸 뒷바라지 중. 은수는 핸드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은수는 문자를 지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은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명숙이었습니다. 은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오명숙의 징글징글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은수야. 나다, 세희 엄마. 잘 지냈니? 은수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오명숙이간 쓸개 다 내줄 것처럼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저번에 본 그 강남 집 말이다. 우리 세희가 아주 쏙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 전세금이 좀 세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과거 정도 있고 사돈이었던 정이 있잖니? 그러니 은수 네가 마음 크게 써서 한 3억만 깎아주면 안 될까? 응? 은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전 사업가라 감정으로 거래 안 해요. 그러자 오명숙의 목소리가 180도 바뀌어 앙칼지게 터져 나왔습니다. 야, 너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너 옛날에 우리 집 며느리였을 때 생각 안 나니? 시장 바닥 딸내미 걷어줬더니 이제 와서 돈 좀 벌었다고 유세야? 니까짓게 감히 나를 무시해? 은수는 아무 감정 없이 기계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린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예요. 정상 가격에 계약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집 알아보세요. 끊겠습니다. 은수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조수석에 던졌습니다. 그때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야, 한은수, 너 사람 독해졌다? 내 동생 신혼집인데 그걸 안 깎아줘? 사람 인생 그렇게 망치는 거 아니다. 은수는 문자를 읽자마자 곧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차를 다시 출발시켰습니다. 며칠 후 은수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프로젝트 자료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태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은수 씨, 오늘 저녁에 꼭 좀 뵈야겠어요. 은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태윤 씨. 어디서 뵐까요? 태윤의 답장이 곧 왔습니다. 6시에 회사 앞 카페로 와주세요. 은수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은수는 노트북을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 6시 은수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태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평소와는 딴판이었습니다. 미간이 잔뜩 찌푸려져 있었고 입술이 꾹 굳어 있었습니다.
은수가 자리에 앉자 태윤이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은수 씨, 저번에 나한테 평판 조회해 보라고 하셨죠? 은수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랬죠. 태윤이 핸드폰을 꺼내 어떤 글을 보여주며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세희가 저한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은수 씨가 예전에 자기 오빠를 유혹하려다가 실패해서 자기를 질투하고 스토킹까지 했던 전과자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립니까? 은수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태윤 씨, 지금 그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태윤이 난처한 듯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세희가 울면서 하도 간곡하게 말을 하니까. 도대체 두 사람 서로 아는 사이 맞아요? 은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네, 잘 압니다. 강세희, 제 전 시누이예요. 그리고 스토킹이니 정관이 하는 건 손톱만큼도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집 식구들이 제 부모님 장사한다고 무시하고 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죠. 태윤은 멍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수 씨, 이 일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은수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진실은 해가 뜨면 밝혀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은수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세희가 먼저 더러운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은수는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세희가 일한다고 거짓말한 그 갤러리 어디예요? 당장 관장님이랑 약속 잡으세요. 내가 직접 가야겠으니까. 이틀 후 은수는 서울 종로구의 아주 우아한 갤러리를 방문했습니다. 관장은 60대 중반의 아주 품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은수가 명함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관장님, 혹시 강세희라는 직원이 여기서 일한 적이 있나요? 큐레이터라고 하던데. 관장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 그런 사람 우리 갤러리에 없어요. 아,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갤러리 책자들을 뭉텅이로 훔쳐간 여자가 하나 있긴 했지. 은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혹시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요. 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은수를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CCTV 영상을 틀자 화면에 강세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도둑고양이처럼 주위를 살피더니 책상 위에 있던 갤러리 홍보 책자들을 가방에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그 영상을 USB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여자가 사기를 치고 다녔구만. 필요하면 내가 경찰 가서 증언도 해줄게요. 관장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은수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은수는 갤러리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쥐었습니다. 은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불이 나게 울렸습니다. 비서였습니다. 은수 씨, 지금 인터넷 난리 났어요. 은수 씨 욕하는 글이 올라왔다고요. 은수가 급히 컴퓨터로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제목부터 가관이었습니다. 몸 팔아 돈 번 프리랜서의 추악한 진실. 은수의 이름과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은수가 돈 많은 유부남을 꼬셔서 펜트하우스를 샀다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즉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게시물 올린 사람 주소 나왔습니다. 오명숙 씨 집으로 확인됐어요.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 인간들 말고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 그런데 그날 오후 은수의 어머니에게서 울음 섞인 전화가 왔습니다. 은수야. 흐흑, 은수야 어떡하니? 은수가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시장에 소문이 다 났어. 네가 나쁜 짓 해서 돈 벌었다고. 오명숙 그 여자가 와서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고 가서 너의 아버지가 그거 듣고 충격받아서 쓰러졌어. 은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엄마, 지금 어느 병원이야? 내가 지금 갈게. 은수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넋이 나간 얼굴로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저 인간들 가만 안 둬. 내가 다 해결할게. 은수는 아버지가 누워있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아버지를 보자 은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수는 아버지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은수는 복도로 나와 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태윤 씨, 지금 당장 만나요. 내가 보여줄 게 아주 많거든요. 금요일 저녁 7시. 은수는 밤하늘처럼 깊은 검은색 롱드레스를 입고 호텔 연회장 입구에 섰습니다.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오늘은 태윤이 주최하는 큰 파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은수는 안내 직원에게 고개를 살짝 숙여 보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연회장 안에는 잘 차려입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천장에 달린 커다란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샴페인 한 잔을 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수가 고개를 돌리자 강세희가 태윤의 팔짱을 끼고 마치 안방마님이라도 된 듯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세희는 눈이 시리도록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었지만 은수의 눈에는 그게 다 가짜 유리알처럼 보였습니다. 세희가 은수를 발견하더니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입술을 비틀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세희가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머, 얘, 너 은수 아니니? 우리 집에서 밥 해주고 청소하던 가사 도우미 딸내미. 네가 여긴 웬일이야? 이런 데는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닌데. 주변 사람들이 어머 세상에 하며 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분했습니다. 태윤이 당황해서 세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세희 씨, 그만해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말을 해. 세희가 태윤의 팔에 찰싹 달라붙으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오빠, 내가 틀린 말했어? 얘네 부모님 시장 바닥에서 생선이나 팔던 사람들이잖아. 이런 고귀한 자리에 이런 애가 끼어 있는 게 말이 돼? 은수는 하이힐 소리를 또또각 내며 세희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세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낮게 음조렸습니다. 강세희 씨, 입 조심하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 때문에 나중에 피눈물 쏟을 날 올 테니까. 세희가 팔짱을 끼며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뭐? 피눈물? 예, 네가 돈 좀 벌었다더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어디서 감히 나한테 큰 소리야. 그때 연회장 뒤편 문이 벌컥 열리더니 은수의 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곧장 태윤에게 다가가 뭐라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태윤의 얼굴이 점점 어둡게 굳어갔습니다. 태윤이 은수를 바라보는 눈빛에 의심이 가득 찼습니다. 은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분명 저 인간이 또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늘어놓은 게 뻔했습니다. 사람들은 은수를 힐끔거리며 비웃었고 은수는 넓은 연회장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문이 다시 활짝 열리더니 흰 머리가 멋진 노신사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큰손 로버트 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저 귀한 분이 여길 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로버트 킴은 연회장을 둘러보다가 은수를 발견하더니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은수, 나의 최고의 파트너. 여기서 자네를 만나다니 정말 반갑구만. 은수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로버트, 귀한 걸음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로버트 킴이 은수의 손을 꽉 잡으며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크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은수 이사야말로 내가 가장 신뢰하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 없으면 내 사업도 안 돌아가요. 정말 대단한 여성이죠. 순식간에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가사 도우미 딸이라더니 보통 사람이 아니네 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세이의 얼굴은 밀가루를 뒤집어 쓴 듯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수는 기세를 몰아 태윤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태윤 씨, 이거 똑똑히 보세요. 강세희 씨가 위조한 가짜 학위 증명서랑 갤러리 경력 속인 증거들입니다. 여기 관장님 증언까지 다 들어있어요. 태윤이 서류를 넘겨보자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희가 태윤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오빠, 아니야. 저 여자가 나를 질투해서 가짜로 만든 거야. 오빠, 내 말 믿어야지. 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세희를 노려보았습니다. 독이 바짝 오른 세희가 은수의 뺨을 때리려 손을 휘둘렀지만 은수는 가볍게 몸을 피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또 벌컥 열리더니 오명숙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우리 세희 괴롭히는 년이 누구야? 어떤 년이야? 경호원들이 오명숙을 막아섰지만 그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태윤이 세희를 차갑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강세희 씨, 이 서류에 적힌 게 다 사실입니까? 대답해봐요. 세희는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세희가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오빠 나 배가 너무 아파.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잘못되면 어떡해. 오빠 나 임신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임신? 아이고 이를 어째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윤은 당황해서 세희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세희가 병원에서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을요. 임신한 여자가 얼굴에 독한 주사를 맞을 리가 없었습니다. 임신? 참 무서운 거짓말을 하네요. 강세희 씨. 태윤은 일단 세희를 데리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고 오명숙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전 남편이 은수에게 다가와 이빨을 갈았습니다. 야 한은수, 너 진짜 독종이구나? 네가 감히 내 동생 앞길을 막아?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은수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차갑게 맞받아쳤습니다. 제삿날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 받게 될 거야. 기대해. 은수는 연회장을 나와 호텔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때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님, 찾았습니다. 강세희한테 돈 받고 가짜 임신 진단서 떼준 브로커 놈. 제가
지금 잡아서 자백 다 받아냈습니다. 녹음 파일 지금 보내드려요. 은수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녹음기를 트니 브로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세희 씨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돈 받고 가짜 진단서에 다른 사람 초음파 사진까지 다 합성해 준 겁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은수는 그 파일을 꽉 쥐었습니다. 밤늦게 태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힘없고 허탈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수 씨, 저 지금 병원입니다. 의사가 그러네요. 임신은커녕 위장병도 없다고요. 저 정말 바보 같죠? 은수 씨 말 안 듣고 은수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태윤 씨,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다행이에요. 이제 그 가면에 속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은수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았습니다.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1년 전 시장 구린내 난다며 자신을 쫓아내던 오명숙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은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츠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누가 진짜 구린내 나는 인생인지 전 국민 앞에서 보여드릴게. 은수는 에스프레소 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쓴맛이 혀를 자극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은수는 호텔 로비 라운지에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와 은수의 차가운 얼굴을 비쳤습니다. 은수는 금빛 시계를 확인하며 태윤을 기다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강세희의 거짓된 삶을 낱낱이 밝혀줄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태윤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밤새 한잠도 못 잤는지 얼굴이 흙빛이었습니다. 넥타이는 삐딱하고 눈밑은 휑했습니다. 은수 씨, 어젯밤엔 정말 제가 면목이 없었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태윤이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며 앉았습니다. 은수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여기 따뜻한 커피 좀 드시고요. 은수는 웨이터를 불러 쓴 블랙커피 2잔을 주문했습니다. 태윤은 두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괴로운 듯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제가 눈에 뭐가 씌었나 봅니다. 세희가 제 재산이며 배경만 보고 덤벼든 줄도 모르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진심을 다했으니 참 허망합니다. 은수는 말없이 그를 지켜보다가 묵직한 서류 봉투를 태윤 앞으로 쓱 밀어주었습니다. 태윤 씨, 지금은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자, 이거 보세요. 강세희가 저지른 짓들입니다. 가짜 졸업장에 남의 경력 도둑질에 거기다 횡령까지.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법대로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태윤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세상에 하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란 말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은수 씨,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파혼한다고 말하면 끝날까요? 은수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파혼 정도로 끝내면 저 사람들은 또 다른 희생양을 찾을 거예요. 우리 확실하게 끝장을 내죠. 제가 짠 시나리오에 태윤 씨가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태윤이 주먹을 불끈 쥐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수 씨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내 인생을 가지고 논 데가 반드시 치르게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은수는 새로 짓고 있는 경기도 집 공사 현장에 갔습니다. 부모님과 오순도순 살 생각에 정원을 걷고 있는데 대문 쪽에서 웬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가보니 오명숙이 전단지를 뭉텅이로 들고
동네방네 뿌리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달려가 땅에 떨어진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은수, 유부남 꼬셔서 몸 팔아 집 샀다. 은수는 눈앞이 핑 돌 정도로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명숙이 은수를 보더니 에그머니나 하기는커녕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나다. 왜 찔리냐? 네가 무슨 재주로 이런 대궐 같은 집을 지어? 시장 바닥 딸려니 꼬리쳐서 남자 홀린 거 모를 줄 알아? 동네 사람들아, 2년 정체 좀 보소. 은수는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그 광경을 몽땅 촬영했습니다. 오명숙이 어머, 이게 어디서 카메라를 들이대? 하며 달려들었지만 은수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방금 하신 짓들, 허위사실 유포에 주거침입까지 싹 다 고소할 겁니다. 경찰 오고 있으니 어디 한번 계속해 보세요. 경찰차가 삐뽀거리며 도착하자 오명숙은 그제야 겁이 났는지 아이고 나 죽네 하며 엄살을 피웠지만 결국 경찰차에 실려가면서도 저 여우 같은 년 하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은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은수는 지친 몸을 이끌고 부모님이 계신 시장 가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은수를 보자마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수야, 너 괜찮니? 그 할망구가 여기까지 와서 난리를 치고 갔다는데. 아이고, 이 일을 어째. 가게 안쪽에는 아버지가 기운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은수가 아버지 무릎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해결할게요. 저 믿으시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아버지는 은수의 손등을 토닥이며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은수야, 내 새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우리는 네가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은수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눈물을 꾹 삼키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자 태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세희한테 낚시를 던졌습니다. 아이를 가졌으니 강남 펜트하우스 전세 계약을 서두르자고요. 아주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립디다. 은수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태윤이 공유해준 회사 계좌를 보니 아니나 다를까 세희가 회사 돈에 야금야금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래, 많이 써더라. 그게 다 내 수갑이 될 거니까. 다음 날 은수는 세희가 다녔다는 대학을 찾아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수님은 세희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강세희요? 아유 말도 마세요. 시험지 훔치려다 들켜서 제적당한 학생 아닙니까? 학교 망신은 혼자 다 시킨 애예요. 은수는 그 제적 증명서까지 몽땅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때 오명숙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비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은수야, 나다. 어제는 내가 좀 심했지? 미안하다 얘. 내가 다 세희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겠니? 그런데 은수야, 그 강남집 말이다. 그거 그냥 우리 세희 명의로 전세 좀 주면 안 될까? 그럼 내가 다시는 너 안 괴롭힐게. 응? 은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런 소리는 판사님 앞에서 하세요. 그리고 전세? 꿈도 꾸지 마세요. 은수는 전화를 뚝 끊고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협박의 공갈까지 증거가 차고 넘쳤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윤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은수 씨, 세희가 오늘 상견례 때 입는다고 제 카드로 1억짜리 드레스를 긁었네요. 허허, 참 기가 차서. 잘 됐네요. 그게 횡령의 결정타가 될 거예요. 태윤 씨,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은수는 옷장에서 제일 날카롭고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꺼내 걸어두었습니다.
상견례 날 저들의 가짜 연극을 끝내버릴 전투복이었습니다. 1년 전 비 오는 날 이혼 서류를 던지며 시장 냄새 난다고 침 뱉던 오명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두고 보세요. 누가 진짜 지옥으로 떨어지는지. 은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강남집 전세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명숙에게 문자 한 통을 날렸습니다. 전세 계약 취소합니다. 곧이어 욕설이 섞인 전화가 빗발쳤지만 은수는 우아하게 무시했습니다. 마침내 태윤에게서 결전의 날을 알리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상견례입니다. 은수 씨를 특별한 증인으로 정식 초대하겠습니다. 은수는 한강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막이 오르겠네. 기대해, 강세희. 토요일 오전 10시. 은수는 서리빨이 날 듯 날카로운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올린 머리와 차가운 화장이 은수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은수는 묵직한 서류 가방을 들고 펜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니 세상은 평화롭기만 한데 은수의 가슴은 마치 북을 치듯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태윤이 미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도 팽팽한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은수 씨, 마음 단단히 먹으셨죠? 드디어 오늘입니다. 은수가 고개를 굳게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끝을 보러 가시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조용한 방 앞에 섰습니다. 태윤이 문을 열기 전 은수를 돌아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안에 세희랑 오명숙 씨와 있습니다. 우리 회사 변호사들도 만반의 준비를 마쳤고요. 들어가시죠. 태윤이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명숙과 강세희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인 양 온갖 보석을 휘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명숙이 태윤을 보자마자 입이 귀에 걸려 달려 나왔습니다. 어머나, 우리 귀한 사돈 총각 어서 와요. 아이고, 인물이 오늘따라 훤하네. 강세희도 수줍은 척 웃으며 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대답도 없이 얼음장 같은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양옆에는 시커먼 정장의 변호사들이 버티고 앉았습니다. 오명숙이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남 펜트하우스 집주인은 언제 온대요? 우리 세희 신혼집 전세 계약 얼른 마무리해야지. 태윤이 서류 몇 장을 테이블에 툭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강세희 씨, 이거 뭡니까? 세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어머, 오빠 이게 뭔데 그래요? 무섭게. 내 회사 계좌에서 당신이 몰래 빼내간 돈 5억 원. 이거 당신이 무슨 권리로 썼어? 태윤의 불호령에 오명숙이 쏘스라치게 놀라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세희야, 이게 무슨 소리니? 네가 5억을 썼다니? 세희가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오빠가 나중에 결혼하면 다 내 돈 될 거니까 미리 쓰라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태윤은 곧바로 다른 서류를 꺼내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짜 임신 진단서. 당신 임신도 안 했다며? 오명숙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가짜 임신? 예, 세희야. 이게 사실이야? 세희가 아니에요. 오빠 말 믿지 마요. 하고 소리를 지를 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를 본 세희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세희 씨한테 돈 받고 가짜 진단서랑 딴 사람 초음파 사진 합성해준 브로커입니다. 여기 세희 씨랑 거래한 녹음 파일도 다 있습니다.
방 안에 강세희의 콧소리 섞인 녹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감쪽같이 만들어줘요. 세희는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명숙이 이 망할려나. 이게 무슨 짓이야. 하며 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은수가 차가운 바람을 일으키며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오명숙이 자지러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여기 왜 있어? 네가 왜? 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은수를 정중히 안내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진실을 밝혀줄 핵심 증인 한은수 이사님입니다. 은수는 우아하게 자리에 앉아 서류 가방에서 폭탄 같은 증거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니 오명숙 씨. 똑똑히 보세요. 이건 강세희 씨가 위조한 가짜 대학 졸업장이고요. 이건 갤러리에서 도둑질하다 찍힌 CCTV 영상입니다. 어디 큐레이터라고 사기를 쳐? 세희가 고개를 흔들며 아니야. 전현이 꾸민 거야. 하고 악을 썼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태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선언했습니다. 강세희 씨, 당신과의 파혼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명숙 씨, 당신도 우리 은수 씨 부모님 모욕한 죄, 명예훼손으로 똑똑히 죗값 치르세요. 그때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갑을 본 세희가 나 안 가. 싫어. 하며 발버둥 쳤지만 경찰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세희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찰컥 채웠습니다. 아이고 내 딸아. 세희야. 오명숙이 울며 불며 매달릴 때 은수가 그녀의 귀에 대고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당신 때문에 흘린 우리 부모님 눈물은 지금 당신이 흘리는 눈물보다 1000배 만배 더 뜨거웠어. 이제 시작이니까 똑똑히 지켜봐. 세희가 복도로 끌려나가며 한은수. 2년 다 내 짓이지. 너 가만 안 둬.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복도에는 이미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강남 예비 신부의 사기극이라는 제목으로 세희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1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태윤이 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수 씨,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은수 씨 아니었으면 제 인생 종칠 뻔했어요. 아니에요, 태윤 씨. 이제라도 바로잡아서 다행이에요.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부모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겼어. 저 사람들 죗값 받게 했어. 금세 답장이 왔습니다. 은수야, 우리 딸 장하다. 고생 많았다. 은수는 길가에서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기쁨과 회한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상인들이 은수 왔다. 우리 은수가 이겼다. 하며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은수를 꽉 껴안으며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장해 하고 등을 토닥였고 아버지도 은수의 어깨를 꽉 쥐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식구는 둘러앉아 바삭한 통닭을 뜯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연회장 음식보다 이 통닭 한 조각이 세상에서 제일 달고 맛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이게 진짜 행복이지. 은수는 웃으며 부모님 입에 고기를 넣어드렸습니다. 지독했던 악연의 끝,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은수의 얼굴에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은수는 새로 설립할 개인 컨설팅 법인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계약도 마쳤고 같이 일할 식구들도 새로 뽑았습니다. 금요일이면 멋진 파티도 열 계획이었습니다.
은수는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초대장 명단을 확인하며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살려고 짓던 근교, 즉 공사 현장 관리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소장님, 이 저녁에 무슨 일이세요? 전화기 너머 소장님의 목소리가 사색이 되어 넘어왔습니다. 은수 씨, 큰일 났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은수의 손에서 펜이 툭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불이라니요. 우리 부모님은요? 거기 계시잖아요. 지금 소방차가 오고는 있는데 연기가 하도 시커매서 어르신들 소식을 모르겠어요. 빨리 오세요, 은수 씨. 은수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에 올라탔지만 손이 덜덜 떨려 시동 거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은수는 눈물을 닦으며 미친 듯이 차를 몰아 근교 현장으로 달렸습니다. 30분 만에 도착한 현장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정성껏 짓던 집이 시커먼 연기에 집어삼켜져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딨어? 은수가 불길로 뛰어들려 하자 소방관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위험합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뒤로 물러나세요. 나요. 우리 부모님이 저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 살려내. 은수가 울부짖을 때 저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어머니가 얼굴에 검댕을 잔뜩 묻힌 채 넋이 나가 서 계셨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빠는? 어머니가 은수를 보자마자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셨습니다. 은수야, 너의 아버지가 불길 속에서 못 나오다가 겨우 끌어냈는데 구급차 안에는 아버지가 산소호흡기를 낀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구조대원이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준비하는 모습에 은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 한 분만 타세요. 시간이 급합니다. 어머니가 은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수야, 넌 여기서 정신 차리고 상황 봐라. 내가 아버지 지킬게. 응? 구급차가 떠난 자리, 은수는 멍하니 불타는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지은 집이 잿더미가 되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경꾼들 틈바구니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놈은 옷이 검게 그을린 채 입가에 징그러운 웃음을 띠고 은수를 비웃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놈이야. 저놈이 불 지른 거야. 은수가 달려들려 했지만 놈은 쥐새끼처럼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에게 소리쳤지만 증거가 있어야 잡아넣죠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은수는 피눈물을 삼키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어머니를 껴안고 한참을 기다리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며칠은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마음 단단히 드세요. 은수는 벽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기분 나쁘게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한은수. 내 부모 살리고 싶으면 현금 10억 준비해. 안 그러면 병원 침대 위에서 영영 못 일어나게 해줄 테니까. 누구야? 하지만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은수는 온몸이 떨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음날 회사에 가니 상사의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은수 씨, 지금 인터넷에 강남 갑질녀라고 영상 퍼진 거 알아요? 은수 씨가 힘으로 남의 집안 풍비박산 냈다고 난리예요. 이사회 결정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무기한 정직입니다. 상무님,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꾸민 짓이라고요. 하지만 회사는 차가웠습니다. 쫓겨나듯 짐을 챙겨 나오는데 태윤에게서까지 문자가 왔습니다. 은수 씨, 주주들이 난리라 프로젝트를 멈춰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합니다. 은수는 핸들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집도 타고 아버지는 사경을 헤매고 직장까지 잃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일단 호텔로 가 계세요. 은수는 어머니를 호텔로 피신시키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창밖을 보며 은수는 생각했습니다. 내 복수가 잘못된 걸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때 태윤이 나타났습니다. 빗물에 젖은 채 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수 씨, 정신 차려요. 내가 화재 현장에 우리 회사 감식팀 보냈어요. 놈들이 흘린 증거 찾아냈단 말입니다. 은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증거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놈이 불지를 때 쓴 기름통이랑 지문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은수 씨 전 남편 지문입니다. 이제 놈들 도망 못 가요. 은수는 태윤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죽어가던 눈빛에 다시 불꽃이 튀었습니다. 태윤 씨 고마워요. 나 이제 안 울어요. 저 인간들 이번엔 제 손으로 지옥 끝까지 보내버릴 거예요. 두 사람은 어두운 카페 구석에서 마지막 반격의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은수의 눈에는 서슬퍼런 복수의 칼날이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은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일주일 후 은수는 태윤의 사무실에서 감식팀 보고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보고서에는 돋보기를 들이대고 봐도 틀림없는 분석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윤이 보고서를 짚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수 씨 보세요. 잿더미 속에서 놈이 쓴 라이터랑 기름통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이 지문 은수 씨 전 남편 놈께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은수가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전 남편의 지문이 명확하게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하자 은수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니. 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바로 경찰에 주지 마세요. 제게 생각이 좀 있거든요. 저들을 한꺼번에 일망타진할 계획 말입니다. 은수가 태윤을 의아하게 바라보자 그는 노트북을 열어 영상 하나를 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전 남편이 불을 지르는 듯한 모습이 찍혀 있었지만 은수는 그것이 편집된 가짜 영상임을 금세 눈치챘습니다. 태윤 씨, 이거 가짜로 만드신 거잖아요. 태윤이 껄껄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눈이 뒤집힌 오명숙은 이게 진짜인 줄 알 겁니다. 이걸로 놈들의 숨통을 조여서 다 불게 만들 생각이에요. 그렇군요. 제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자백을 받아낼 수 있겠네요. 이틀 후 은수는 오명숙을 조용한 카페룸으로 불러냈습니다. 오명숙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룸으로 들어오자 은수가 차갑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야, 너 갑자기 왜 부른 거야? 나 바쁜 사람이야. 오명숙이 큰 소리를 쳤지만 은수는 말없이 노트북 영상을 틀어 보여주었습니다. 전 남편이 불을 지르는 듯한 생생한 모습에 오명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에 있어? 어머니 아드님이 우리 집에 불 지르는 증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문이 열리며 태윤과 무서운 인상의 변호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변호사가 오명숙 앞에 서류를 탁 던지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오명숙 씨,
당신 아들은 이제 방화살인미수로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우리 은수 씨 아버님이 돌아가실 뻔했으니 이건 아주 중죄예요. 오명숙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인미수?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살리고 싶으면 다 불어. 배우가 누구야? 세희 사기칠 때 돈 대준 거 당신이지? 화재도 당신이 시킨 거 아니야? 은수가 오명숙의 눈을 쏘아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아들 살리고 싶으면 진실을 말하세요. 안 그러면 아드님은 평생 빛도 못 보고 늙어 죽을 테니까. 오명숙은 한참을 꺽꺽거리며 울다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핸드폰으로 그 추악한 자백을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했습니다. 다 내가 시켰어. 세희 신분 세탁하는 돈도 내가 대출받아 해준 거고 아들한테는 은수네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고 하소연을 했더니 놈이 그만. 으허헝. 은수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식었습니다. 결국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은 건 어머니의 탐욕이었던 것입니다. 녹음이 끝나자 은수는 자백서에 오명숙의 지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자, 이제 경찰서로 가시죠. 아들 형량 줄여준다는 약속은 법정에서나 하세요. 난 용서할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으니까. 다음 날 전 남편은 방화 및 살인미수 혐의로 쇠고랑을 찾고 오명숙의 자백 덕분에 꼼짝없이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은수는 서둘러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아버지는 다행히 기운을 차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좀 드세요? 아버지가 은수의 손을 꼭 잡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은수야, 내 새끼 고생 많았다. 네가 정의롭게 싸워서 이긴 거 아빠는 다 안다. 은수는 아버지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며칠 뒤 은수는 회사에 사직서를 던졌습니다. 다시 오라고 매달리는 회사를 뒤로하고 자신만의 당당한 길을 걷기로 한 것입니다. 태유는 카페에서 은수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은수 씨 결백이 밝혀지니까 사람들이 다들 은수 씨 대단하다고 난리예요. 이제 정말 여신이 되셨네요. 한편 교도소에서 엄마가 자기를 팔았다는 소식을 들은 강세희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다 징벌방으로 끌려갔고 오명숙이 숨겨둔 비자금도 싹 다 들통나서 몰수당했습니다. 불탄 집은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아무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 말이죠. 은수는 세희가 훔쳐간 돈을 일부 돌려받아 불이 났을 때 도와준 이웃들에게 기부하며 시장 상인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은수 엄마, 우리가 괜히 소문 믿고 오해했네. 정말 미안해. 이웃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어머니도 환한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는 날 은수는 휠체어를 밀며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평화로운 일상만 남았어요. 우리 세 식구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요. 은수는 부모님을 안전한 호텔 스위트룸으로 모시고 맛있는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비싼 고기보다 부모님의 웃음소리가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은수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지 않겠노라고. 몇 달 후, 은수는 그 지긋지긋한 기억이 서린 강남 펜트하우스를 미련 없이 팔아치웠습니다. 그 돈으로 시댁에서 구박받고 눈물 흘리는 여자들을 돕는 희망의 날개라는 재단을 세웠습니다. 은수는 재단 사무실에서 첫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30대 여성이 손수건을 적시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은수 이사장님,
저도 시댁에서 시장 바닥다리라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았어요. 이사장님 뉴스 보고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은수가 그 여자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제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당신 인생 사세요. 제가 끝까지 든든한 백이 되어드릴게요. 한편 오명숙은 아들은 불 지르다 감옥 가고 딸은 사기쳐서 감방 가자 그만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화려한 옷 대신 다해진 누더기를 입고 시장 구석에서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지나가며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아이고, 저 할망구 좀 봐. 며느리 그렇게 모질게 구박하더니 천벌을 받았네, 천벌을. 그러게 말이야. 남의 눈에 눈물 내더니 제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는구먼. 쯧쯧 자업자득이지. 오명숙은 그 소리를 듣는지 마는지 멍한 눈으로 빈 박스만 수레에 실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물 한 컵 건네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담벼락 안에서 강세인은 아주 딴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세인은 자기가 여전히 잘 나가는 큐레이터인 줄 알고 감방벽에 손가락으로 낙서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 이 그림은 선이 아주 살아있네. 이건 피카소가 나보라고 그린 거야. 곧 전시회 열 거니까 다들 구경 와. 감방 동기들이 혀를 차며 비웃었습니다. 에구, 저 미친년. 아주 소설을 쓰는구나. 소설을 써. 하지만 세인은 그 조롱조차 알아듣지 못한 채 허공에 대고 우아한 척 손짓을 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나온 전 남편도 갈 곳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방화범이라는 낙인이 찍혀 공장 문턱도 못 넘고 술에 절어 길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어느 날 은수가 사는 동네 근처를 기웃거리다 보안 요원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봐요. 당신 출입 금지야. 한 번만 더 얼씬거리면 경찰 부를 줄 알아. 전 남편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욕을 해댔지만 은수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반면에 은수의 재단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은수는 이제 누구나 우러러보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온 은수에게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이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낸 비결이 뭔가요? 은수가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재단 세운 지 1년 되던 날 태윤이 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은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수 씨, 저와 평생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고 싶습니다. 은수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태윤 씨. 우리 예쁘게 잘 살아요. 구경하던 부모님이 손뼉을 치며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한 예식장 대신 부모님 모시고 사는 집 정원에서 소박하게 열렸습니다. 은수는 드레스 대신 하얀 바지 정장을 입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하고 고운지 하객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다 모여 잔칫집 분위기가 났습니다. 은수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걷는 발걸음이 아주 힘찼습니다. 이제 우리 은수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피로연이 끝나고 은수는 정원을 거닐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이 꼭 제 모습 같았습니다. 태윤이 뒤에서 은수를 포근히 안아주었습니다. 은수 씨, 지금 행복하죠? 네, 너무 행복해서 꿈만 같아요. 은수가 쓴 책 다시 날아오르기는 서점에 나오자마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북콘서트장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은수의 이야기에 울고 웃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복수하고 나니
정말 속이 시원하신가요? 은수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저 사람들을 벌주는 게 아니라 제가 보란 듯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도 행복해지세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어느 날 오후 은수는 시장에 들렀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은수 부모님 성함을 딴 한은철 김순자 쉼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팻말을 보는 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은수 왔다. 우리 자랑스러운 은수 왔네. 상인들이 내 일처럼 반겨주었습니다. 여기가 은수의 진짜 집이고 진짜 고향이었습니다. 그 시각 길 건너에서 폐지를 줍던 오명숙이 은수의 반짝이는 차를 보고 구걸하려다 멈췄습니다. 눈부시게 예쁜 은수의 모습을 보자마자 오명숙은 쥐구멍이라도 찾듯 그림자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은수는 이제 그런 사람 따위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듯 밝게 웃으며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질녘 은수와 태우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강물 위로 반짝반짝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수 씨, 참 먼 길 돌아왔네요. 후회는 없죠? 그럼요.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강변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져 길게 늘어졌습니다. 사랑해요, 은수 씨. 저도요, 태윤 씨. 세상 사람들에게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한은수. 그녀의 인생은 이제 어둠을 지나 찬란한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권선징악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은수의 앞날에는 이제 꽃길만 가득할 것입니다. 은수는 태윤의 품에 안겨 별빛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하게 해주세요. 저 멀리 시장 골목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지독했던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진정한 행복을 쟁취한 은수 씨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면서까지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려 했던 이들의 말로는 결국 텅 빈 잿더미뿐이었습니다. 반면 시장 바닥의 땀방울을 소중히 여기며 묵묵히 제갈길을 걸어온 은수 씨 가족에게는 따스한 봄볕 같은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결국 정의는 살아있고 가장 강력한 복수는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나답게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진리를 은수 씨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가 무거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은수 씨처럼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앞을 향해 걸어가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곧 찬란한 무지개가 피어날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